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가 활동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취미를 쓰는 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말이 영화 보기가 아닐까요? 주변에서 영화 보는 걸 싫어한다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문화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뮤지컬, 콘서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한 편이고 앉아서 보니까 즐기기도 편하니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영화를 찾잖아요. 2017년 한 해에도 어김없이 영화는 그 역할들을 잘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DJ분들과 2017년에 개봉한 영화들을 바탕으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영화본색 동아리에 잡지부 부원 중에 한 분이 녹음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잡지부의 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저희 DJ들이 속한 녹음물을 제작하는 부서는 라디오 부서고요. 잡지부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잡지로 만들어 나가는 부서라고 합니다. 잡지부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이나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는 이만 줄이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영화본색의 잡지부와 라디오부가 함께 외칩니다. 2017년을 함께한 영화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무비의 스토리! 저희가 2017년에 개봉한 영화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개봉한 영화들에 대해서 쭉 찬찬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 워스트, 베스트 각자 하나씩 뽑아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어떤 영화가 있었는지 순차적으로 말고 기억나는 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억나는 영화 저부터 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 이제 1월 초에 2017년 1월 초에 이제 더 킹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때 조인성하고 정우성님이 나오셨던 영화인데 아마 이게 첫 해 초반에 2017년 초반에 흥행한 저희 한국 영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더 킹 다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봤어요. 목소리가 너무 활기찬데. 봤어요. 네. 뭐 기억나는 영화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그 더킹도 되게 많이 본 걸로 기억하지만 공조도 엄청 많이 봤더라고요. 그 이제 12월에 신과 함께 1987 이런 텐트폴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택시 운전사 다음으로 많이 본 게 공조여서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완전 좀 격하게 말하자면 구리게 봤거든요 영화를. 공조를. 네. JK 필름의 그래서 이제 공조도 그렇고 꾼도 그렇고 현빈 씨가 나온 게 그래도 흥행이 엄청 잘 됐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영화 흥행도 확실히 운이 따라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평 전반적으로는 좋았던 영화였나요? 공조 대중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그냥 되게 남북 소재로 한 간첩 소재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그런 거에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현빈 씨가 브라운관에서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 연기를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스크린에서는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꾼에서도 유지태 씨에 비하면은 너무 이제 연기력 차이가 조금 눈에 밟혀가지고 그런 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전에 영린에서도 그렇죠. 네, 좀 약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하신 영화 중에서 공조가 그래도 꽤 흥행을 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네. 유해진 씨도 굉장히 재밌게 나와서 맞아요. 저는 이거를 짤로만 봤거든요. 그 무슨 종이 휴지로 싸우는 물에 적셔서 막 싸우는 맞아요. 장면이 있더라고요. 약간 본 시리즈처럼 그 장면이 너무 웃겨서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뭐 2017년에는 이제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개봉이 됐던 것 같았거든요. 제 맞아요. 느낌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특히 한국 영화가 좀 약간 선전했던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었어요. 천만 영화도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한국 영화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네. 올해 하반기에 개봉한 한국 영화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강철비하고 이제 1987 방금 전에 이제 진영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올해 한국 영화가 되게 선전을 했다. 네, 그죠.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싸우자는 건가? 올해 한국 영화가 약세다. 그리고 2018년이죠 지금. 네. 2018년 초에 한국 영화들도 굉장히 약세다. 지금 어떤 사이클이 있다면 이제 약세다. 진짜? 저 2018년 초반에는 외국 영화가 거의 안 나와서 저는 한국 영화가 오히려 더 선전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도 엔딩에다가 이 똑같은 뉴스 아, 진짜요? 네. 그랬구나. 왜냐하면은 관객들은 많이 들 수 있는데 음. 관객들은 많이 들었어요. 막 공조도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많이 들었고 이제 신과 함께는 이제 거의 1,500만 가까이 가니까 엄청난 흥행을 그죠. 했어요. 그런데 그 완성도나 작품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작품성의 특징으로. 그렇게 이제 완성도가 높진 않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네. 그러니까 작품성이나 물론 그런 거에서는 아쉬웠던 점들이 한국 영화에서 분명히 존재했던 게 많았지만, 2017년에 한국 영화 사적에 있어서는 되게 의미가 깊은 작품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실험적인 정신을 가지고 도전을 했던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과 함께도 저는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평점을 낮게 주긴 했지만 어찌됐든 하나의 장르를 개척을 했다고 봤거든요. 저는 한국형 판타지라는 뭔가 그런 장르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강철비라는 작품과 1987이라는 작품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는데, 강철비 같은 경우는 진짜 그거는 어떻게 이런 용감하게 연출을 했을까, 그런 게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그 남북 소재로 한 건데 기존에 이제 남북 소재들의 영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 옛날부터 돌아가자면 공동경비구역 JSA부터 이제 최근에 이제 베를린부터 조금씩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강철비가 나온 건데, 작년에 2017년에. 그죠. 근데 이제 강철비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의 남북 소재 영화들은 굉장히 음지의 얘기만 다뤘어요. 지역적인 소재나. 그래서 대중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그 요원들이 되게 큰 사건을 가지고 전개가 되는 자기들끼리의 얘기죠. 근데 이제 강철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계엄령을 내려버리잖아요. 영화 자체 컨셉에서도 북한 1호가 남한에 내려왔다라는 큰 소재를 가지고 용감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을 했고, 1987 같은 경우도 되게 근대사를 다룬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근대사들은 한 인물의 중심으로 돌아간 스토리를 다 다뤘어요. 뭐 예를 들어 화려한 휴가라던가 뭐 택시 운전사도 그랬고, 그래서 되게 원래 그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발전해 왔을 때 주인공은 없다, 모두가 주인공이었다라는 컨셉을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남북 소재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되게 강철비가 공부가 많이 됐다. 공부도 많이 되고 재미있게 본 게 어떤 보통 방금 전에 말하신 대로 지역적 이제 뭔가 관계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뭔가 그렇죠. 남쪽의 개인과 북쪽의 개인이 만나서 막 이제 우정을 쌓는다. 막 남쪽의 어떤 집단과 막 북쪽의 어떤 집단이 만나가지고 막 블라블라 막 우정을 쌓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거 강철비가요? 아니 강철비 말고 네네. 이때까지의 영화들은, 근데 강철비는 그 물론 버디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정치적인 드라마라든지 그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밀리터리적인 면도 그렇고 되게 많이
얘기가 들어있어서 그 되게 우정적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다룬다 이런 얘기죠. 그게 네. 그 약간 포커스가 음.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고 방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연출도 보면은 둘이 마주보는 장면이 거의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곳을 보는 장면이 많아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그러니까 정우성 씨랑 곽도원 씨랑. 그래서 차 안에서 씬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관객한테 강하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연출적인 측면에서 너무 잘 뛰어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서 몇 시간이죠 맞아, 이게? 맞아. 영화? 그게 2시간? 2시간이 가까이. 거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루했던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막 그렇게 유쾌한 그런 장면은 많이 없어서 조금 루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이 강철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 처음에 이 딕션이 되게 좀 안 좋습니다. 많이 그 자막을 있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아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북한의 체제나 그런 말투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물 관계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누가 누구고 누가 어느 편이고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데 너무 집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불친절하지 않았나. 잘 설명해줬으면 더 이해를 빨리 하고 편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철비도 남북에 가는 얘기고 공조도 이제 남북에 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공조는 약간 버디물 같은 경향이 매우 강한 쪽이고, 이제 강철비는 좀 더 진중한, 좀 약간 북과 남에 따로 하는 그 지역의 이야기를 네. 좀 더 다루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이제 한국 영화에서는 좀 실화 바탕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개봉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1987도 그렇고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거 해서 남한산성 그것도 있고, 운전사들. 네, 택시 네. 운전사도 맞아, 있고, 맞아, 맞아.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이런 영화에 대해서 또 관객들이 굉장히 얘기하는 게 많았잖아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 픽션이 요소된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됐었고. 또 생각나는 게 한국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느와르 풍의 영화들이 몇 개 맞아요. 나왔어요. 불안당도 있었고 프리즌도 불안당. 있었고 그 기억이 나는데 불안당은 프리즌.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프리즌은 이제 워스트에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그렇지 흥행을 않게 하지 봤어요. 않았나요? 이게 초반에 엄청 평이 좋았다고 전 페이스북에서 봐서 잘 되고 근데 있구나라고 흥행 생각했는데. 순위에서 20위 안에는 못 든. 아 진짜요? 손익을 넘겼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캐스팅 보드 때문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대를 조금 하고 봤는데 사실 불안당은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근데 임시완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임시완 씨 진짜 연기 잘하죠. 제가 설경구 씨를 막 싫어하진 않지만 그렇게 막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연기의 폭이 평소에 조금 좁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되게 강철중의 멋있게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 이미지만 생각을 했는데 완전 이제 기존의 연기 틀과는 약간 조금 또라이? 약간 진짜 세게 그 말하면 정도로. 그렇게 그런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되게 놀랐었습니다. 좀 괴작도 불렸던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한국 영화에서. 그거는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하나 있죠. 그죠.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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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동의하는 그 리얼. 그거 보셨나요? 다들? 저는 안 봤어요. 저 봤어요.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리얼을 봤는데 이게 1, 2, 3부로 나눠져요. 1, 2, 3부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1부에서는 이제 상황 설정을 하고 2부에서는 전개를 하고 3부에서는 이제 딱 결말을 짓는 이런 건데 되게 막 못 만든 영화가 있고 못 만들고 재미없는 영화라고 하면 딱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리얼은 그거를 뭔가 넘어선 기괴하다 뭔가 그런 막- 느낌? 막 결이 이제 못 만들고 재미없는 거에 결이 막 A, B, C가 있다면 이거는 D다 이제 막 뭔가 뭐 새롭다. 그런데 이게 돈을 안 들인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예고편을 봤는데 굉장히 네, 액션씬도 잘 만들려고 만든 건데 액션씬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액션씬. 액션씬 영화에서 진짜 보면은 되게 웃겨요.
아 그런가요? 그게 막 그냥 원펀맨이야. 그냥 딱 한 대 때리면은 그냥 날아가요. 이게 만화같이 막. 막 진짜 만화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 김수현 캐릭터도 만화 같고 만화 같아서 안 좋은 건 아닌데 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설리 씨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설리 씨가 도대체 어떤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설리 씨가 이제 설리 장태영 여자친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냥 이런 답을 원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 계정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저는 진짜 최악으로 봤던 게 하나 있는데 해빙을 봤어요 제가. 아 이거 진짜 말 많더라. 와 그거는 진짜 내가 이걸 왜 봤을까.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예고편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이 저도- 그려졌거든요. 저도 원래 예고편을 안 보는데 어쩌다가 SNS에서 이제 예고편을 접했어요. 근데 괜찮아 보이길래 또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배우님이 나오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봤는데 그분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결말이 좀 너무 허무한가요? 결말 이제 진짜 소위 억지 반전을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감이 많이 들었죠. 이제 진짜. 아무래도 한국 대중분들이 반전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뭔가 짜임새도 없고 그러니까 반전이 신선하지도 않고 저는 반전이 신선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잘 흘러가듯이 이렇게 재밌게 기승전결 딱딱딱 맞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반전이 아예 진짜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오거나 그래야지 좀 좋은 플롯이라고 생각을 하던데 이거는 뭐 이도저도 아닌 연출에서도 딱히 눈여겨볼 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랬군요. 저는 해빙 말고 VIP 혹시 보셨어요? 저 그거 안 봤는데 원래 진짜 보고 싶었었어요 개봉 전에. 왜냐면은 그 신세계 감독 그죠. 그러니까 연출하셔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고품격 느와르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전영환. 그냥 캐스팅된 배우들만 고품격이고 내용 자체는 너무 루즈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이거를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라 다운을 받아서 봤는데 중간에 껐거든요. 더는 못 보겠어서. 초반 5분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거기에만 힘을 쓴 것 같고 그냥 나머지 정말 그냥 지루하게만 이렇게 눈 뜨고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느낌. 평이 너무 안 좋길래 네, 안 진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실망할까 봐. 개인적으로 김옥빈 씨 주연인 악녀가 악녀. 보는데 네. 아니요. 그게 약간 촬영이나 액션 이런 거는 좋았는데 스토리가 너무 개연성이 없어가지고 영화 보는 데는 약간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 스토리가. 근데 그게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기대를 했는데 약간 브란다이랑 같이 초청받았죠. 그게 액션 촬영이 엄청 독특한 방법으로 해서 되게 독특했는데 그게 여성 주연인 게 약간 특징이잖아요. 그 영화가. 근데 영화 속에서 악녀가 된 이유 자체가 약간 사랑에 대한 원한과 모성 이런 것 때문인데 그런 거로만 여성 캐릭터를 약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약간의 한계점을 가지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영화를 보면서도. 그쵸 시대가 어느 때인데. 김옥빈 씨보다 김소영 씨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김소영 씨 연기. 되게 그것 때문에 SNL도 나오셔서 막 하시던데. 되게 시크한 약간 맞아요.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요? 군함도. 군함도. 정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군함도.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재미없게 보지 않았어요. 스토리 자체는. 그냥 그러니까 그저 그랬어. 그냥. 저는 제가 그런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어요. 영화에서. 저도 그랬고 일단 너무 좋아하는 감독인데 점점 갈수록 작품보다는 좀 흥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배우로는 황정민 씨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좀 더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스케일은 진짜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기대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외적인 문제 때문에 네네. 더, 스크린 독점. 네, 스크린 독과점의 역사 왜곡 때문에 네. 더 약간 외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안 좋은 입소문을 듣고 아예 보지도 않았던 사람으로서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되게 그래서 지금 안타깝다. 거의 다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고 아쉬운 있어요 얘기 우리가. 많아요. 아쉬운 점이 좀 많긴 했던 그죠. 것 같아요. 올해는. 맞아요. 이제 외국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외국 영화는 저는 외국 영화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저도 올해는 저도 저 올해 너무 좋았어요. 외국 영화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게 1월 달에 2017년 초에 개봉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영화는 로건이거든요. 와,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최고의 최고였어요. 히어로 영화. 진짜. 아니 뭐 저는 원래 그 시리즈를 안 봤거든요. 엑스맨 시리즈를 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로건만 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은. 맞아요. 뭐 히어로 영화로도 이런 이야기로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되게 드라마적 요소를 너무 잘 부각을 시켜가지고 맞아요. 히어로물은 안 좋아하는데 엑스맨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다 봤는데 이제 항상 울버린 시리즈는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로건은 뭔가 진짜 휴잭맨한테 뭔가 진짜 마지막으로 선물을 진짜. 해주는 느낌인 것 음.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이거 이후로 이제 엑스맨 촬영을 안 하신다고 해서 네. 정말 좋게 봤던 거. 저는 정말 한 10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 작년 저도 영화 순위. 너무 맞아. 네. 너무 좋았어요. 보통 막 히어로 영화를 만든다 하면은 히어로들의 멋있는 모습, 막 히어로 전성기를 얘기하잖아요. 막.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 원래 그 울버린이라는 영웅 자체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에서 말하는 베데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되게 거칠고 되게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이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가 이제 완전히 약해졌어 이제. 그런 뒤에 어떻게 끝이 나는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신선했고 그 감정들도 다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엄청 재밌고 감동적으로 네.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마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또 올해 마블 시리즈가 또 많이 나왔었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도 나왔었고 저 봤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도 나왔었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웃기잖아. 마블 재밌잖아. 모르는데 하나도 모르는데 응. 그냥 봤거든요. 볼 게 없어서 그때. 음.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2가 확실히 유쾌하게. 1보다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 B급 맛이라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가장 뭐랄까 컨셉 중에 하나가 올드팝을 이제 틀어주는 거거든요. 네. 뭐 잘 나가는 그렇네요. 테이프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다른 액션씬 같은 거에서는 이런 올드팝이 나오지 않을 법한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올드팝을 넣어서 좀 액션을 웃기게 코믹스럽게 만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지루하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마블 시리즈로 스파이더맨 홈커밍도 있고요. 이번에 스파이더맨이 톰 홀랜드로 바뀌어서 네네. 너무 귀여워. 굉장히 제일 어린 스파이더맨으로 약간 나왔었잖아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약간 그죠? 그 사이? 성장기? 실제로 이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나오는 여자 분이랑 이제 실제로 사귀고 있는데 모르셨죠, 다들? 지금 뭐 둘 다 진짜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약간 다재다능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캐스팅 됐을 당시에도 이게 스파이더맨 역할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몇 달 동안 액션씬 연습해야 되고 하는데 이 배우 톰 홀랜드 배우 자체가 그런 액션씬을 많이 해왔던 배우라서 그렇구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다고 해요. 약간 저는 그 토비 맥과이어의 그 그림자를 아직도 못 지우는 것 같아요. 너무 네. 그 스파이더맨의 캐릭터가 전 너무 좋았나 봐요. 그냥 맞아요. 근데 네. 찌질한 게 누구야, 쉬운 제일- 찌질하고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이 주인공이. 저는 이 홈커밍 보면서 스파이더맨도 스파이더맨인데 벌처가 되게 멋있었다. 그 뭐였지? 약간 설정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 대기업의 이런 횡포 때문에 이제 일자리 아예 없어졌어 이제 회사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빌런이 되어버린 이런 생계형 빌런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마블이 되게 빌런 만들기를 11호부터 되게 잘하고 있다. 제모부터 되게 애고 요즘 벌처 막 전성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빌런을 되게 맞아요, 잘 맞아요. 만들어놨어요. 그 동의.
마블 빌런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빌런이 바로 헬라거든요. 아. 토르 라그나로크에 나오는 헬라 너무 멋있어. 진짜로. 여기 뒤로 이렇게 떨어질 때. 그 걸음걸이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른 토르 시리즈 중에 저는 라그나로크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진짜 재밌어요. 네. 아직 안 보셨으면 네, 저는 마블 잘 꼭 몰라가지고 보세요. 진짜 재밌었어. 이 라그나로크가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 제작 팀이 이제 해서 합쳐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음악을 통해서 좀 약간 웃긴 장면을 재현을 했는데 이전에 뭐 멋있는 모습들보다 약간 코믹한 모습을 많이 토르가 왜 이제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쳐졌는지. 진짜 합쳐졌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약간 이 전에는 뭔가 되게 진지하게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재미가 진지하고. 없었다고. 진지한데 재미가 없어. 근데 이번에 일부러 더 마블이 코믹한 요소를 많이.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나마 뭔가 로키? 저는 방금 전에 헬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전 로키 제일 좋아하거든요. 토미 딜스톤 배우님 맞아요. 토미 딜스톤. 네, 전 마블 빌런들 중에 로키가 제일 좋은데 토르 시리즈가 그동안 노잼이어서 좀 슬펐죠. 그런데 그죠. 로키만한 뭔가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그건 그런 거 같네요. 계속 배신 때리.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배신에 뭔가 공감을 할 수 있어. 얘가 되게 그죠. 그 서자라고 해야 되나? 음. 서자로서 되게 느꼈을 그런 감정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맞아요. 내용도 되게 은근히 그렇게 뼈대가 없진 않고 신화 기본으로 잘 짜놔가지고 맞아요. 약간 그쪽 만화책이랑 다른 부분은 북부 있지만 유럽 쪽, 뭐 바이킹 쪽인지 모르지만 그쪽의 신화를 되게 잘 섞어서 녹여낸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블에 대적해서 또 DC에서도 냈었죠. 히어로물을. 원더우먼이 나왔었고 저스티스 리그 나왔었잖아요. 원더우먼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킹스맨 2가 나왔었네요. 그쵸. 기대를 진짜 많이 했었죠. 저도 특이한 진짜 팬들은. 기대 많이 그 앞에 카액션 씬? 그거 외에는 저는 좀 별로였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요. 초점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뭐죠? 킹스맨 말고 다른 스테이츠맨. 네, 그 맨들은 스테이츠맨. 왜 굳이 나왔나 저도 싶을 그냥 정도로. 뭔가 스테이츠맨 멋있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킹스맨 3에서 이제 그거를 폭발을 시키려고 이제 약간 심어둔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맨 마지막 엔딩에 딱 뭔가- 나오잖아요. 킹스맨 옷을 입고 나오는. 뭔가 인물들이 다 소모된 느낌? 그리고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이제 주인공이 갈피를 못 잡아요. 얘가 히어로인지 사랑꾼인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서 관객들도 그것 때문에 조금 인물에 뭔가 팍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원은 이제 그냥 딱 그 소년의 이미지로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문제였던 것 같고 시그니처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맞아요. 약간 1편이랑 비슷하게 한 느낌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 이제 그 인육버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면만 갈아서 조금 하는. 자극적이었죠. 외국 영화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뭐 베스트 워스트 영화 하나씩 말해볼까요? 저는 베스트는 지금 놓쳐서 얘기를 못했는데 겟아웃. 겟아웃이 있었군요. 네, 그 영화가 되게 진짜 신선했죠. 되게 신선하고 그냥 잔인하고 이래서 무섭기만 한 공포물이 아닌 메시지가 있는 이런 공포물이라서 되게 재밌고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고요. 제일 별로였던 영화는 아까 말했던 제가 본 것 중에는 악녀. 악녀. 네. 저는 한국 영화, 외국 영화 따로 말할게요. 네네. 외국 영화 베스트는 두 개인데 이제 분노라는 영화하고 블레이드 러너 2049라고 최고죠. 두 개 꼽고 싶고 한국 영화 베스트는 이제 강철비하고 1987 두 개. 분노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도 모를 것 분노는 같아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그 범인이 그 분노의 노자를 거기다 써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세 곳에서 범인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 3명이 이제 나타나요. 이제 도쿄하고 치바하고 또 어디냐 오키나와에서 이제 범인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 3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나타난 곳에
주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변인들이 이 사람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의심하게 되는가에 그런 대한 얘기군요. 그러면서 이제 파국이 벌어지게 되죠. 아, 이제. 굉장히 재밌겠네요. 네오 DJ는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은 작품들이 많은데 좀 추격을 해보자면 일단 전 컨택트라는 블레이드 러너 2049 같은 감독 작품 진짜 너무 좋게 봤고요. 컨택트랑 최고는 굳이 1위를 뽑자면 덩케르크인 것 같아요. 덩케르크 얘기 안 했네. 네. 덩케르크 원래 전작인 인터스텔라에서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너무 진짜요? 네 나 너무 좋게 봤는데 인터스텔라? 사실 조금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되게 너무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복귀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사실 독립 영화인데 그 패터슨이라고 그 영화를 곰돌이 나오는 거요? 아니 그건 아니지? 패딩턴이고 패딩턴. 패딩턴 2 말고요. 쏘리. 네, 패딩턴이랑 헷갈렸다. 그래서 독립 영화라고 해서 패딩턴이 왜 독립 영화지 이러고 있었는데. 독립 영화 예술 영화죠, 예술 영화. 네. 그 한 남자의 그냥 일주일의 모습을 그냥 고스란히 담아주는데 기승전결이 없어요, 영화가. 그냥 되게 편안하게 누가 일기장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그냥 그걸 주워가지고 읽어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고 좋게 봤던 것 같고, 네,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라는 예술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괴작이다. 워스트라고 뽑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로는 일단 아까 말했던 해빙이고요. 하나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소우 팬입니다. 소우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올해 이제 직소라는 작품이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차피 그 영화는 시리즈가 계속 될수록 B급 감성이 진해지고 그냥 자극적인 영상을 담아내는데 주력을 했었으니까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기대를 안 했는데도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극적이지도 않았고 뭐 소우의 매력은 뭐니 해도 반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애매했고 너무 저는 사실 그게 이제 제임스 완이 그 연출 맡은 줄 알았어요. 포스터를 보고. 근데 이제 낚인 거죠. 제작 참여였던 거죠. 그 원래 이제 1하고 2를 아마 연출을 했을 거예요. 그 제임스 완 감독이.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괴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17년의 다양한 영화들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017년은 외국 영화의 흥행과 한국 기대작들의 부진이 돋보였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마블의 히어로 영화인 스파이더맨 홈커밍, 토르 라그나로크는 여전한 흥행 강세를 보였고 동화를 실사화한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도 500만이라는 흥행 성적을 거뒀죠. 그리고 올해는 너의 이름은, 슈퍼배드 3, 보스베이비 등의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기대 이상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이와 달리 한국 영화 중에는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거둔 영화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화려한 캐스팅이 무색하게 부실한 시나리오가 돋보였던 리얼과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역사 왜곡 논란을 겪으며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군함도가 대표적이죠. 2018년에 들어서고 이미 디즈니의 코코와 마블의 블랙팬서가 흥행하면서 앞으로도 외국 영화들의 인기는 쉽게 식지 않으리라 예측되는 바인데요. 올해에도 택시운전사, 남한산성, 1987 등 괜찮은 국내 영화들도 분명 존재했기에 올해에는 또 한국 영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올해에는 한국 영화들도 더욱 사랑받기를 바라며 무비앤스토리는 이만 마칠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